네, 안녕하세요. 무용글로벌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밖의 모습을 찍어보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 거리에도 지난 태풍 때 가지치기를 너무 심하게 해서 횡한 모습이었는데 그 사이에 나뭇잎이 많이 나서 좋은 거리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왼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 나뭇가지에 나뭇잎이 안 달려있는 이 거리에 사진 찍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왜 사진을 여기서 찍냐고 물어보니까 여기에서 사진을 찍으면 한국의 거리의 모습이 나온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와서 많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한국을 여행할 수 없고 코로나 때문뿐만이 아니라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못 갔었는데 꼭 한국의 거리를 찍은 모습이 나온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매일 저렇게 와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자, 태풍이 오고 난 이후로 바닷가의 모습이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저도 한동안 나오지 못했던 게 날씨가 작년, 재작년과는 틀리게 너무 날씨가 추워져서 바닷가 쪽은 바람이 더 많이 불고 추워서 안 나왔는데요. 많이 회복했는지 저도 궁금해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한 손으로 촬영하는 게 아니라 호이안에서 친구가 와서 이제 편하게 뒷좌석에 앉아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 바닷가를 보게 되면은요, 사람들은 거의 없죠, 그죠? 예, 낮에 원래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외국인이 많이 살 때는 이 외국인 친구들이 나와서 여기 바닷가에서 일광욕도 하고 했었는데, 특히 서양 친구들이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은 네, 바닷가에 이 파라솔들이 복구가 되지 않았네요. 다시 바닷가 쪽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백사장이 많이 유실됐는데 지금 화면상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거의 많이 회복하지를 못했습니다. 유실된 채 많은 부분이 한 3분의 2 정도가 3분의 2 이상이 유실된 것 같은데 아직도 자연적으로 여기는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 호의한 친구가 나왔던 영상에 조회수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의한 친구가 다낭에 온 김에 먹고 싶은 거나 아니면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제가 다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원래 이렇게 비싼 음식이나 비싼 이런 가격의 어떤 것들을 많이 사지를 않거든요. 지금 현재는 호이안은 좀 더 어려워져서 아마 제가 마음 편하게 비싼 거라도 괜찮아 라고 하더라도 아마 비싼 물건들이나 비싼 음식을 아마 먹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또는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오늘 제가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자, 사람들의 복장이 많이 조금 간편해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다 긴 바지에 파카를 입었었는데 오늘 몇몇 사람들은 좀 간편한 복장으로 나와서 지금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용다리를 넘어가면 시내 쪽인데요. 지금 현재 베트남은 그 코로나 걱정은 별로 안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오토바이를 탈 때는 다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은 실내를 들어가는 곳, 카페나 음식점은 물론 이제 마스크를 크게 안 써도 뭐라 하진 않고요. 이런 실내를 들어갈 때만, 어떤 가게를 들어갈 때만 좀 조심해서 마스크를 조금 써주면 되고요. 다른 부분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불편한 건 없습니다. 다낭은 코로나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관광객들이 너무 줄어서 경제가 지금 엉망입니다. 지금 경제가 어느 정도 나빠지고 있냐면요, 사람들의 그 모든 이런 지출들이 계속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사는 사람들도 돈이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을 아주 헐값에 파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물론 우리 그때 나왔던 푸처럼 지금을 기회를 삼아서 자기의 큰 덩어리의 부동산을 팔고 또 작은 덩어리의 부동산을 여러 개 사는 친구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다낭의 이런 베트남 시민들은 지금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네,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복장들이 아직까지는 간편하진 않지만 앞에 있는 친구처럼 이렇게 너무 간편한 복장으로 다니더라도 그렇게 추위를 느낄 정도는 아닐 정도로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씩 날씨가 풀려서 이제 낮에는 아마 더운 날씨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근처가 꼰시장 근처이거든요. 꼰시장 근처는 지금 명절 분위기가 좀 나고 있습니다. 쇼핑 거리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세일을 하는 곳이나 아니면 물건을 하나를 사면 또 뭐 한 개를 주거나, 요즘은 조금 어려워져서 그런지 물건 하나를 사면 두 개를 주는 곳들도 많이 이렇게 밖에 걸어놨더라고요. 대부분 지금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돈 버는 사람들은 오토바이 파킹을 하는 곳은 오히려 평소보다 2배의 돈을 받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차비가 원래는 150원, 그 다음에 250원 이랬는데 오늘 보니까 500원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베트남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하지만 좀 길거리 음식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위생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 베트남 사람들은 또 길거리 음식도 엄청나게 많이 즐깁니다. 오늘 제가 먹으러 온 데는, 친구하고 먹으러 온 데는 어디냐면 째쭈이를 파는 곳입니다. 여기 코코넛 죽으로 된 데에다가 이렇게 바나나 빵입니다. 바나나를 안에 넣어서 이렇게 빵으로 만드는 걸 썰어 가지고 이렇게 코코넛을 얹어줍니다. 이렇게 얹어주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땅콩 가루를 이렇게 얹어서 주는데요. 이게 정말 제법 맛있습니다. 여기 저번에 한번 먹어보고 나서 사실은 옆집 형이 이걸 먹길래 여기 파냐고 물어보니까 다낭에도 유명한 집이 있다는데 이 집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거리에 있습니다. 조그마한 골목 거리에 있어서 처음에는 위생 때문에 저도 좀 꺼렸는데 한번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게 얼마 하냐면은 만동합니다. 500원. 이렇게 섞어서 먹게 되면 약간 너무 달진 않은데 달짝지근한 맛과 그 다음에 빵의 식감, 바나나의 식감 또는 땅콩의 고소함, 이런 것들이 섞여서 정말 맛있습니다. 한번 먹어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 호이안 친구가 시킨 거는 뭐냐면 보코라는 건데 야채하고 그 다음에 소고기입니다. 소고기를 이렇게 주는데 이게 가격이 얼마냐면요, 이게 2만동입니다. 2만동이면 얼마냐면 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음식을 합해도 1,500원 밖에 하지 않습니다. 저녁을 먹기에는 조금 이르고, 그런데 배가 고파서 사실은 여기에 와서 이렇게 골목입니다. 오토바이가 이렇게 많이 지나가고 주차 공간도 담벼락에 이렇게 딱 붙여야 되는 곳인데 사람들이 제법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의자도 우리 아주머니 옆에는 좀 높은 의자가 있는데 보통 이 목욕탕 의자처럼 너무 낮은 의자가 있어서 한국 사람들은 앉아서 먹기에 불편할 겁니다. 그런데 둘 다 배가 고파서 그런지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기 전에 간단하게 이렇게 길거리 음식을 한번 네, 그리고 우리가 저녁을 먹으러 간 곳은 어디냐면요, 소라 요리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에 다낭에 오면은 호이안 친구가 꼭 한번 들려서 가보고 싶었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와봤습니다. 여기 원래는 지금 비춰주는 그 저 반대편의 가게가 오리지널 가게인데 저기가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이 길 건너편에 지금 커피숍을 인수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6시 조금 되기 전에 왔는데요, 조금만 지나니까 사람이 다 차서 사람이 기다려서 이렇게 음식을 먹더라고요. 여기 소라요리가 나왔습니다. 소라요리가 나왔는데 이 소라요리가 이런 노란색 소스에 이렇게 주는데요, 이 노란색 소스도 베트남 특유의 그런 향기가 전혀 안 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드시더라도 거부감 전혀 없이 이렇게 드실 수 있는 요리더라고요. 그리고 반미를 구워서 이렇게 주는데 이 구운 반미를 찢어서 이 소스를 찍어 가지고 먹게 되면 상당히 맛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해산물들, 그러니까 지금 조개하고 요리를 4개를 시켰는데요,
이 해산물들이 신선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배탈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에 손님들이 많고 회전율이 높아서 그런지 대부분의 해산물이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볶음면, 그리고 모닝글로리에다가 맛조개를 이렇게 넣어주는데 이 요리도 상당히 맛있었어요. 그리고 맛조개의 양이 나는 몇 개만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계속 먹다 보니까 상당히 꽤 많은 양을 넣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베트남에 와서 해산물집 가게 되면 기초적으로 시키는 거죠. 찝찝입니다. 찝찝. 조개 요리인데 이 조개 요리도 상당히 맛이 있었습니다. 다른 데랑 좀 특이한 건 뭐냐면 가격이 상당히 좋았어요. 이건 뭐냐면 굴 요리입니다. 굴 요리. 노란색 소스는 아까 소라 요리에 넣었던 노란색 소스하고 똑같은데 굴도 아주 작은 단위가 아니었어요. 굴도 어느 정도 크기가 되고 굴도 신선해서 그런지 상당히 요리가 맛있었어요. 4개의 요리 중에서 한국 사람이 이렇게 느끼기에 약간 이상하게 느끼는 향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4개 요리를 시켜서 배부르게 둘이서 먹었고요. 요리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사실은 가격이 약간은 여기는 좀 비싼가 조금 걱정이 되었었는데 메뉴판을 보게 되니까 여기는 모든 요리의 가격이 다 똑같습니다. 그게 47,000동인데 우리나라 돈으로는 얼마냐면 2,500원이 조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음료들도 커피 파는 것도 다른 집보다는 조금 싸게 이렇게 사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우리가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판만동에서는 좀 떨어져 있지만 상당히 괜찮습니다. 오늘 다 이렇게 먹고 음료 2개, 요리 4개, 그 다음에 반미기 2개까지 시켜가지고 총 금액이 얼마였냐면요 11,000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둘이서 실컷 배부를 정도로 이렇게 조개류 요리를 먹었는데 11,000원 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네, 저녁을 먹고 이제 물건을 사러 갑니다. 내가 뭐를 하나 사줄까 라고 물어보니까 핸드백을 하나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핸드백을 사러 지금 가는 중입니다. 자, 우리 한국 분들 핸드백을 산다라고 하면, 여성 핸드백을 산다라고 하면 얼마 정도를 기대하십니까? 자, 그 기대하시는 가격을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나중에 이 친구가 산 핸드백이랑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또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가격으로는 이 친구가 산 핸드백을 몇 개나 살 수 있는지 한번 이렇게 가늠해 보시는 것들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쇼핑 거리인데요. 이 양쪽으로 보게 되면 가게들이, 정식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정품을 파는 게 아니라 짝퉁을 대부분 팝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가게들도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패션 거리에 보면 야시장이 있습니다. 야시장에 항상 사람이 많은데 지금 이제 설이 다가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정말 서민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외국인들은 또는 한국 사람들이나 외국인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야시장이랑 파는 것들은 다 비슷합니다. 옷도 팔고요. 그 다음에 액세서리도 팔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속옷도 팔고, 휴대폰 케이스 특히 많이 팔고요. 그리고 나는 여기서 핸드백을 산다는 것도 조금 쇼킹했었는데, 이 친구가 지금 들고 있는 핸드백도 여기서 샀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가격이 참 좋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일반 우리 색 같은 가방들도 많이 팔죠, 그죠? 여기 보면 어린애들 용품, 특히 이제 여성의 핀이라든지 뭐 이렇게 머리띠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팝니다. 제가 여기 몇 번 와봤는데요. 올 때마다 항상 사람이 많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핸드백을 파네요, 그죠? 이런 핸드백이 다 보시게 되면 명품입니다. 구찌고 샤넬이고 입생 로랑이고 하는데, 이거 마크 보이십니까? 네, 여기 핸드백은 8만동입니다. 다 8만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가격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파는 이런 명품 짝퉁 핸드백이 다 8만동. 8만동이면 얼마겠습니까? 네, 4,000원입니다. 4,000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와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월급을 생각해 보면, 이 친구들의 월급이 30만원 전후인데, 그렇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쇼핑도 하고, 이렇게 가방도 사고, 옷도 살 수 있는 게 이런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그런 적은 돈을 받고도 생활이 가능하구나 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호이안 친구가 사려고 하는 건 구찌 가방인데요. 구찌 핸드백인데, 약간 귀엽게 생긴 거예요. 네. 실제 진품에 이런 것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자라서. 그런데 이걸 사고 싶어 하네요. 그래서 이거를 샀는데 한 번 더 놀란 거는 뭐냐면, 제가 4,000원을 지불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건 4,000원이 아니고 가방이 좀 작다고 3,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구찌 핸드백이 3,000원입니다. 3,000원. 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가격이 얼마인가요? 아마 적어도 이게 싸다고 하더라도 5만원에서 뭐 10만원 사이 이 정도 핸드백을 아마 생각하셨을 텐데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르게 측정을 하셨겠지만, 아마 3,000원이라고 맞추신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핸드백을 사는데 어떻게 3,000원에 또는 4,000원에 핸드백을 사지? 라고 생각할 텐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재료값이라도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런 지금 보이는 가방들이 다 4,000원에 지금 팔고 있습니다. 4,000원. 네. 필요하신 분 여기 오셔서 하나 사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가방을 사고 나가는 길에 또 필요한 게 있다고 해서 휴대폰 케이스를 파는 곳에 왔습니다. 휴대폰은 여기 중국 폰도 많기 때문에 중국 제품이나 그 다음에 우리 LG 삼성, 그 다음에 애플폰 케이스 조그마한 가게이지만 다 있습니다. 자, 이 친구처럼 이렇게 오늘 쇼핑도 하고 그 다음에 밥도 사 먹고 했지만 자기의 수준에 맞게 외국 친구가 이렇게 뭔가를 사준다고 하더라도 수준에 맞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베트남의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정도 수준으로 살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